친구들 안녕. 자, 오늘부터는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푸는 그 순서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의 뜻을, 그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문제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그림을 그릴 거야. 뭐를 그린다? 그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단 이해를 할 거고, 그리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놓는다. 자, 구하려는 값 또는 기준량, 기준이 되는 값을 우리는 미지수로 이렇게 둘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자, 2, 3, 4번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1차 방정식의 단순 계산이야.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라고. 아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문제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 바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요약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개념 확인 잡을게요. 자, 다음은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 어떤 수를 일단 문자 x로 둘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어떤 수의 x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이때 가는 는이랑 똑같은 거야. 자, 다시 봐봐.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자, 은는 2가는 다 같은 거예요. 은는 2가.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할 때, 자, 가를 는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자, 어떤 수, x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어떤 수, x의 5배, 5x에서 3을 뺀 수, 바로 이 수는, 이 는이에요. 알겠죠? 자, 어떤 수 x에서 5를 곱해 3을 뺀 이 수는 어떤 수 바로 x죠? x의 2배보다 9만큼 커. 자, 이 값은 어떤 수의 2배? 2x보다 9만큼 크니까 9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냥 여기 있는 문장 자체를 식으로 옮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2항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5x 놔두고 2x를 2항에서 계산하니까 3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반대로 2항 시키니까 9 플러스 3이니까 12고 x 값은 뭐가 됩니까? 4.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필수 문제 1번.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시오. 여기 보면 연속한 두 짝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이해를 해볼게. 자, 연속한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10이라 두자. 그러면 연속한다? 그럼 그 다음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10이라 뒀으면 큰 수는 뭐가 돼?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작은 값을 뭐 예를 들어서 22라 뒀어. 그럼 연속한 두 짝수 중 큰 수는 24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봐. 자, 그러면 얼만큼씩 커져요? 얼만큼씩? 이만큼 커진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돌아와서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는 거네. 작은 수. 그럼 작은 수를 구하고자 하는 이때 작은 수를 x라 두면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그때 큰 수는 이 작은 수보다 얼마큼 큽니까? 이만큼 커서 x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연속하는 두 짝수 중 우린 작은 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x라 뒀어. 자,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 중 큰 수는 작은 수보다 얼마큼 큽니까? 이만큼 크겠죠. 확인해봐. 이렇게 이만큼 크고 이만큼 크고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야. 자, 그럼 두 짝수의 합 x와 x 플러스 2 두 짝수의 합은 똑같은 거야. 합이 합은 은은 는을 말하는 거예요. 연속한 두 짝수의 합은 뭐가 된다? 26이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풀어볼게요. 자, 더하니까 2x가 되겠죠? 는. 자, 2 이항하니까 24. 그래서 x 값은 뭐가 됩니까? 12가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이 중요한데 연속하는 두 짝수 또는 홀수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x 플러스 2라 둘 수 있어. 작은 값을 x라 두면 큰 값은 x 플러스 2.
자, 반대로 큰 수를 x라 두면 작은 수는 x-2라 둘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요합니다. 연속한 세 자연수는 가장 작은 수를 x라 두면 자, 가장 작은 x라 두면 그 다음 큰 수는 x 플러스 1이죠. 다시 그 다음 큰 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1씩 커지는 거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이해가시죠? 가운데 수를 x라 둘 수 있어. 그러면 작은 값은 이 값보다 1만큼 작으니까 x-1. 그리고 큰 값은 이 값보다 1 크니까 x 플러스 1 둘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십니까? 네, 좋아. 필수 문제 2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볼게요.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자, 두 자리 자연수.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자, 10의 자리의 숫자, 1의 자리의 숫자. 자,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10의 자리의 숫자가 2야. 근데 1의 자리 숫자는 몰라. 자, 1의 자리 숫자를 몰라서 이 값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x 이렇게 둘게요. 자,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인 이런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는데 이 자연수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자, 그러면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이렇게 바꿨대. 그 말은 곧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로 이렇게 간다 그 말이지. 자, 이런 수가 있었는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이렇게 되겠죠. 바꾼 수. 자, 바꾼 수는 자, 요 는 바꾼 수는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자, 바꾼 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수보다 처음 수가 바로 이렇게 되겠죠.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인 이게 바로 처음 수가 되는 거야. 이 수보다 얼마큼 커요? 63만큼 커요. 아,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니까 63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 이걸 갖고 1차 방정식을 세울 텐데 일단 자, 이것부터 볼게요. 10의 자리의 숫자가 a, 1의 자리의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는 10a 플러스 b라 나타낼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237. 자, 237. 자, 237이라는 것은 다시 보면은 자, 100 모형이 2개, 10 모형이 3개, 1 모형이 7개인 수야. 자, 100 모형이 2개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100 더하기 10 모형이 3개니까 3 곱하기 10 더하기 1 모형이 7개니까 7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세 자리 수에 대해서 볼게.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A, B, C인 세 자리 수가 있어요.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아니야.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낸다? 우리는 자, 100 모형이 몇 개? A개 하니까 A 곱하기 100 더하기 10 모형이 B만큼 있는 거죠. B 곱하기 10 더하기 1 모형이 C만큼 있으니까 C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자, 이걸 갖고 이제 1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10 모형이 몇 개? X개. 그럼 10 모형이 X개니까 X 곱하기 10 해서 10X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1 모형이 2개 있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1하니까 2. 그럼 여기 는 있죠. 는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자, 얘는 20하고 x잖아. 그치? 자, 그러면 10 모형이 2개니까 2 곱하기 10 해서 20 플러스 1 모형이 x개니까 x 그 뒤에 플러스 63. 오케이. 자, 방정식 풉니다. 자, x 이항시키니까 10x에서 자, x 빼니까 9x 이제 바로바로 할게. 자, 20에다가 63 더하니까 83이죠. 그 다음 2를 이항에서 빼니까 83 빼기 2하니까 81. 양면을 9로 나누니까 x값은 뭐가 됩니까? 9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럼 9예요? 그게 아니죠. 처음 자연수는 바로 이 두 자리 자연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x값이 9니까 처음 자연수는 뭐가 됩니까? 29가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필수 문제 3번.
한 개에 800원한 초콜릿과 한 개에 600원한 사탕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13,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때 초콜릿과 사탕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 초콜릿 그 다음에 사탕. 자, 초콜릿과 사탕 각각 몇 개씩 샀는가? 그럼 초콜릿을 X개 샀다고 하자. X개. 자, 그 다음 사탕은 합쳐서 몇 개 산 거예요? 20개 샀죠? 만약에 초콜릿을 7개 샀다면 사탕은 몇 개 산 거야? 13개 산 거죠. 그럼 이때 13이 어떻게 나온 거야? 13이. 20에서 초콜릿의 개수 7개를 뺐더니 13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초콜릿을 X개 샀다면 이때 사탕의 개수는 20에서 X를 뺀 바로 20-X개를 이렇게 산 거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근데 초콜릿은 한 개에 얼마예요? 800원이죠. 그러면 초콜릿 X개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800 곱하기 X 하니까 800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자, 사탕은 한 개 얼마예요? 600원이죠. 사탕 몇 개? 20-X개를 샀어. 그럼 사탕 20-X개의 가격은 600 곱하기 20-X 이렇게 되겠죠. 자, 800X는 사탕 X개의 가격. 그 다음에 600에 20-X는 사탕 20-X개의 가격인데 그 둘을 합쳐서 자, 얼마? 13,000원을 지불했대. 그러면 이때 초콜릿의 가격과 사탕의 가격을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13,000원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풀어볼게. 그럼 800x 더하기 자, 600을 곱하니까 600 곱하기 20 하니까 얘는 이렇게 12,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60x는 그 다음에 60x가 아니라 600x가 되겠네. 곱하니까 13,000.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정리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00, 00, 00, 00 그럼 양변을 각각 100으로 나누면 좀 더 편하겠죠. 양변을 100으로. 그럼 100을 나누니까 8x. 그다음 더하기 100을 나누니까 120. 그다음 100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6x는 100 나누니까 0 두 개 지우니까 130. 자, 처음부터 괄호를 풀기 전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양변을 100으로 나눠도 괜찮아. 그럼 0 두 개 지우고 두 개 지우고 지워서 각각 곱해줘도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동량끼리 8x에서 6x를 빼니까 2x가 되고 그 다음에 120 2항에서 빼니까 130 마이너스 120이니까 10.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콜릿은 몇 개? 5개. 사탕은 20에서 5를 빼니 몇 개? 15개를 산 거네요. 이해가십니까? 좋아. 3-2번.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아들의 나이는 12살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자, 몇 년 후인가 해서 우리는 X년 후를 구할 거예요. X년 후.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현재.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X년 후. X년 후. 이렇게.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살. 아버지의 나이는 48살. 아들의 나이는 12살. 아들의 나이는 12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 알겠죠? 그 다음에 X년이 지났어. 그때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5년이 흐르면 5년 뒤에는 아버지의 나이는 48에다가 5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역시 5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 10에다 5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몇 년 후인지 몰라요. X년 후에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48에다가 X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들의 나이도 자, 12에다가 X만큼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 자, 그러면 봐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결국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가는 는으로 바꾸랬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몇 년 후, 바로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48 플러스 X는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 12 플러스 X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8 플러스 x는 자, 3 곱하니까 분배법칙 36 플러스 3x가 되겠죠. 자, 3x를 좌변을 이항할 수 있지만 음수가 나오니까 불편해. 그래서 x를 우변을 이항시켜서 계산한 정리한 것을 좌변에 쓸게요. 그럼 x를 이항하니까 3x 빼기 x니까 2x를 좌변에 쓰고 자, 36을 반대로 이항시키니까 12 좌변에 있는 값을 우변에 쓰고 자, 2로 나누니까 x 값은 6 이렇게 되겠죠. 결국 몇 년 후? 6년 후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필수 문제 4번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게 돼 있어. 자, 그럼 세로의 길이. 자, 그럼 세로의 길이를 뭐라 둘까? 세로의 길이를 x라 두자. 그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어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기니까 어떻게 둘 수 있어요? x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가 주어졌네.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 합. 자, 변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변 4개의 길이 합이 둘레가 되는 거야. 이때 가로를 2번 더하고 세로를 2번 더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가로,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 2 한 게 바로 둘레인데 그 둘레가 뭐가 된다고? 20.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를 각각 곱한 다음에 풀고 뭐 정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딱 보니까 2의 배수가 눈에 보이죠? 그 양변을 뭘로 나눠놓고 2로 나눠놓고 식을 정리해 볼게. 그럼 2로 양변을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2로 나누니까 남는 건 자, 이거 정리해 보자. 정리하니까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2로 나누니까 10. 2 이하니까 2x는 8. x는 뭐가 됩니까? 4. 그리고 세로의 길은 뭐가 됩니까? 4cm.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필수 문제 5번.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나누어 주면 3권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 이때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이때 학생 수를 x라 두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자,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동그라미가 자,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타는 거야. 한 명 한 명의 학생. 자, 학생이 몇 명 있어요? 학생이 이렇게 X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X명이 있는데 자, 한 학생에게 5권씩 공책을 나눠 준대. 자, 공책을 한 학생에게 5권씩 이렇게 나눠 준다는 거야. 한 학생에게 5권씩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 주는데 자, 몇 권이 남는다? 2권이 남아요. 그러니까 공책이 2권 더 있겠지. 이렇게. 자, 한 학생에게 공책을 5권 이렇게 나눠주고도 공책이 2권이 남는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자, 이 경우에 대한 공책의 수를 생각해봐. 그러면 5권. 자, 5권씩 지금 X명한테 나눠준 거잖아. 그지? 그럼 이만큼은 공책이 5X권이 되겠죠. 이만큼 5X권. 거기에 2권이 더 있으니까 공책의 수는 5x 플러스 2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공책이 남아서 자, 이제는 자, 다시 봐봐. 자, 이렇게 학생 수는 여전히 몇 명이에요? 이렇게. 자, 똑같이 x명이야. 몇 명인지 몰라. 자, 이 학생들에게 공책을 이제는 6권씩 나눠주는 거야. 한 명의 학생에게 공책을 6권씩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자, 몇 권이 부족하다? 3권이 부족해요. 원래는 이렇게 쭉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3권이 부족하니까, 3권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한 공책의 수는 어떻게 돼요? 한 명한테 6권씩 주려 했던 거야. 자, 6권씩 X명한테 주려 했던 거야. 6X 권이 필요하겠죠? 근데 몇 권이 부족해? 3권이 부족하니까 이때의 공책의 수는 6X-3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때 공책의 수는 어때요? 일정하죠. 자,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대해서 공책의 수는 일정한데 그 일정한 공책수에 대해서 한 번은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눠주려는 거고 또 한 번은
한 학생에게 6권씩 나눠주려는 그 상황만 다른 것 뿐이지 공책의 수는 일정한 거야. 그럼 이 경우에 대한 공책의 수와 이 경우에 대한 공책의 수는 같으니까 5x 플러스 2는 6x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좋아. 자, 그럼 방정식 풀면 돼요. 자, 5x를 우변으로 이항시킬게. 그 6x에서 5x를 빼니까 x인데 그걸 좌변에 쓰니까 x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자, 좌변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3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바로 이때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5명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필수 문제 6번. 어느 중학교에서 작년에 전체 학생은 700명이었다.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 수는 7% 증가하고 남학생 수는 3% 감소하여 전체 학생은 9명이 증가하였다. 자,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표로 정리할 수도 있고, 자, 선생님과 같이 그림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 자, 우리는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 정리합니다. 자, 작년, 올해. 자,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작년에 전체 학생은 700명이야.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학생, 작년에 여학생, 남학생. 그럼 작년에 여학생, 남학생 합친 전체 이렇게 되겠죠? 자, 작년 전체 몇 명? 700명이었다. 이렇게.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자,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 수는 7% 증가하고 남학생 수는 3% 감소했대요. 자, 그 봐봐. 자, 올해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은 7% 증가, 7% 증가하고 남학생은 3% 감소하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감소하여 전체 학생은 9명이 증가했다. 그럼 전체 학생은 자, 작년에 700명이었죠. 700명이었는데 몇 명이 증가한 거야? 9명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9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이해하십니까? 네, 좋아. 자, 일단 문제를 읽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또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표로 정리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낸 이제 이 그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자, 이해 갔으면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작년에 여학생 수를 모르니까 x라 줄게요. 그러면 작년에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었지? 700명이었죠. 그럼 전체 학생이라는 것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합쳐서 700명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학생이 300명이라면 남학생은 400명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작년에 여학생 수를 x명이나 둔다면 작년에 남학생 수는 어떻게 둘 수 있어요? 그렇죠. 700-x명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올해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에 대해서. 자,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 여학생 수를 x명으로 두었는데 작년에 비하여 작년보다 7% 증가했대. 그럼 작년에 여학생이 x명이었는데 증가했어. 자, 얼마큼 증가했어? 작년 여학생의 7% 증가한 거야. x의 7%니까 x 곱하기 100분의 7. 이게 바로 작년 여학생 수의 7%가 되겠죠. 그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더 늘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작년 여학생 수에다가 작년 여학생 수의 7% 이게 7%가 증가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올해 남학생 수를 봐봐. 그 올해 남학생 수는 자, 작년에 비하여 3% 감소했대. 감소. 그럼 작년에 남학생 수가 700-x명이었죠. 자, 이게 작년에 남학생 수였는데 자, 그거의 3%니까 700-x 곱하기 100분의 3. 이게 바로 작년 남학생 수의 3%죠. 근데 감소했으니까 작년 남학생 수보다 작년 남학생 수의 3%가 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으면 자, 식을 세울 텐데 자, 식을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어떻게 세우느냐? 자, 그럼 올해 여학생 수와 올해 남학생 수를 더하면 자,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더하면 전체 학생 수 709명이 된다.
라고 식을 세워도 괜찮고 그게 좀 복잡하다 느낄 수가 있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 그럴 때에는 우리는 증감을 이용할 거야. 자, 늘고 감소. 결국 여기에는 변화량을 이용할 거예요. 변화량. 자, 봐봐. 중요합니다. 여학생수의 변화량과 남학생수의 변화량을 합친 게 바로 전체 학생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자, 그럼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자, 올해 자, 여학생은 얼마큼 증가했어요? 자, 여학생, 작년 여학생 수의 7%. 자, x 곱하기 100분의 7. 자, 이게 바로 작년 여학생 수의 7%가 되는 거죠. 그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자, 식 한번 세울게. x 곱하기 100분의 7. 만큼 증가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증가. 이 플러스가 생략된 거야. 그리고 자,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3% 감소했어. 그럼 작년 남학생 수의 3%니까 바로 700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작년 남학생 수죠. 그거의 3%니까 100분의 3이지. 근데 이만큼 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여학생 수는 증가니까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남학생 수는 감소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증감. 자, 여학생의 증가분과 남학생의 감소분을 합쳤을 때 결국 전체 몇 명이 증가한 거예요? 9명이 증가한 거죠. 는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이해하십니까? 뭐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보길 바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분모의 100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그렇죠. 100을 곱하면 되겠죠? 자, 100을 곱하니까 100 없어져서 x 곱하기 7이니까 7x가 되고 자, 100을 곱하니까 없어져서 자, 3을 각각 곱하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괄호를 풀어가니까 3을 곱하면 2100이죠? 마이너스 곱해서 괄호 푸니까 마이너스 210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는 자, 우변에도 뭘 곱해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우변에도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9,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7x에다가 3x 더하니까 10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00 이항해서 계산하니까 3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니까 x는 3000이었어. 나누기 18이가 뭐가 됩니까? 300. 그래서 결국 자, 우리가 x를 작년 여학생 수를 x가 이렇게 뒀잖아. 이때 작년 여학생 수 바로 x값 구하는 거네요. x값 작년 여학생 수는 몇 명? 300명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